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동네 꼬마님의 전매 특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오늘은 스포하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시청자분들이 앞에 키워드를 얘기하면 너무 추측들을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는.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집중하게끔 네네. 이야기 바로 시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시오! 동네 꼬마예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차 영업 안 하는데 영업을 했던 동생이 있어요. 지역이 좀 다른데 이 동생이 그 매장에서 어떤 해당 매장에서 일할 때 선배가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전 그쯤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30대의 똘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선배죠. 이분이 약간은 시골 쪽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영업사원들 일상이 똑같아요. 뭐 당직 날은 당직 쓰고 당직 아닌 날은 나가서 자기 일 보고. 근데 당직이어가지고 당직을 쓰고 있는데 예. 손님이 한 번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영업사원들이 순간적으로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 스캔을 살짝 싹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아무리 못해도 60은 넘으셨고 햇배 마르셔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 같은데 깜무잡잡하셨대요. 되게 피부가 쭈글쭈글하셔가지고. 근데 좀 특이했던 건 키가 한 진짜 162? 163? 좀 키가 되게 작으셨고 몸무게는 이분이 40kg도 안 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햇배 마르신 정말 체구가 작은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연세가 있으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딱 하니까는 여기 차 좀 알아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쭉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SUV 차종을 딱 찍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 차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분 이렇게 차도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하더니 안 그래도 이거 굴러다니고 좀 봤는데 이뻐가지고 차를 좀 바꿔야 되겠어가지고 왔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등급, 옵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대요. 차 가격부터. 그랬더니 나름 쭉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똘과장 이거 이 등급에 옵션은 나는 뭐 별로 필요도 없어 뭐 이 정도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이거는 주문 넣으면은 지금 한 2달 반 정도면 차가 나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2달 반이나 걸려? 좀 어떻게 못 땡기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어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럼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이렇게 빼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쭉 하고 차량을 구매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약금이라는 걸 처음에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여기 계좌로 입금 처리해 주시면은 오더는 완료가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갑자기 참 긁더래요. 참 긁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치더래요. 그러면서 똘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참 이런 식으로 무시라도 이분 수지 참 막 긁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지? 혹시 내가 뭐 서비스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해서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나는 말이야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빚이란 걸 져본 적이 없고 사람하고 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제가 뭐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계약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주문 넣어놓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놓고 지금 뭐 돈 가지고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팍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은 진상이시구나 이분. 자기의 세계관이 뚜렷하신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그렇게 하래요. 제가 아버님을 믿고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랍니다 아버님 얘기를 이렇게 정중히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신분증 돌려 이리 줘 그리고 계약서 찢어 안 산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영업사원이 또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사겠다는데 그래서 네.
아버님, 저는 아버님 믿으니까. 회사는 못 믿어도 나는 아버님 믿으니까 10만 원 내가 낼게요, 아버님. 10만 원 내가 낼라니까 혹시라도 차 구매하실 때 그럼 10만 원은 회사가 아니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 믿을 테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이제 말 좀 통한다고. 사람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잘 계약서 다 작성하고 10만 원은 똘비가 자기 주머니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2층 사무실로 올려보내고 아버님 가시고 생각을 하는데 아차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겪어본 일인데요.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10만 원이. 네.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이 계약금을 대납하게 만들고 일부러 해약하고 10만 원을 먹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꼬님을 제가 대신 네. 내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돈꼬님이 받는 거예요? 네. 그쵸. 법적으로? 계약자가 받아야죠. 아. 근데 영업사원은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대납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법이니까.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그건.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똘비도 그 고객님이 가시고 한쪽에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얽힌 것도 같고 그래 10만 원에 도박 한번 했다 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어르신 혹시 차 이거 한 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쪽에서 지금 똑같은 걸로 전시차가 들어왔다 이제 곧 풀리는 차가 있는데 이거 잡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해보고 바로 전화 줄게 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버님 다 똑같은 차인데 이거 전시차긴 한데요. 뭐 막 풀린 거여가지고 전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차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끊고 사무실에다가 이거 출하이 좀 봐달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전시차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차를. 사무실 여직원의 손가락이 좀 느려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똘 과장님 미안하다고 이거 못 잡았다고 다른 데 어디 프로게이머가 하나 잡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형 알았어 끊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네.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이게 어떻게 잡으려고 해봤는데 못 잡았다고 차를. 공장 오더는 그대로 이어갈 거니까 아버님 그냥 조금 기다리시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거 똘과장 얘기를 하더래요. 또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이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차를 바로 나온다고 했다 못 나온다고 했다가 이거 사람 깜보는 거냐 뭐냐고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설명을 했대. 아버님 그게 아니고 뭐죠 얘기를 하니까 때려쳐 해야게 막 성질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역정까지 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안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영업사원으로서 그래도 이 차는 꼭 나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집으로 가본 거예요. 왜냐면 얼굴 좀 뵙고 해약할 때 하더라도 얼굴까지 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주소지로 가봤더니 되게 진짜 시골이더래요. 시골이고 시골 마을에서도 한 50m 정도 동떨어져가지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래된 집이 거기가 주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쯤 갔대요. 일부러 낮엔 안 계실까 해서 예.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하니까는 안에서 누구요? 하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예요 저 똘과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 서류 써야 돼? 하고 또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래저래 해갖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선착순이어가지고 진짜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된 거니까 아버님 자식같이 좀 여기시고 역정만 좀 이렇게 내지 마시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자식 같은 놈 모습도 좀 봐주시라고 빈 거예요. 가갖고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는 아버님도 좀 화가 누그러지셨는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씁쓸하면서도 영업사원으로서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날라갈 거를 잡은 거니까. 나름 또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보내다가 그 차가 나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아버님 차 다음 주면 나와요 아버님. 며칠 있으면 나와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차값 얼마 그거 그쪽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고. 왜냐면 할부 뭐 이런 거는 취급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예.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똘과장
물건을 안 받는데 무슨 돈을 줘?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차량 대금을 입금을 주셔야 차가 나갑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그동안 차를 그렇게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를 자네가 무시할지는 몰랐네 하면서 또 막 하시더래요. 천불이 드글드글 끓죠. 그래가지고 천불 올라오는 거 눌러 담으면서 아버님 그러면요. 아버님은 VIP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러면은 외상으로 일단 차 땡길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예. 이게 제 경험상 한 3, 4년 전까지는 가능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유 되는 거를 자네는 자꾸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님 그냥 일반적인 선 내인데 우리 아버님도 참 깐깐하셔. 알았어요 아버님 그럼 차 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차가 도착을 했고 기본적인 썬팅이랑 영업사원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차가 도착을 하고 썬팅 작업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작업을 하고 차를 빠꾸시키려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님 차 도착했고 제가 확인했고 차 좋네요 아버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 언제 가면 돼 그러길래 아버님 차 뭐 와서 보시고 입금 해주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고 내가 가긴 뭘 가 돌과장이 뭐 됐다고 하면 된 거지 그쪽 계좌로 돈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아버님 저희 회사로 돈 얼마 넣으시면 되고 제 거 계좌로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칼같이 돈 딱 입금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 분들이 그래 이렇게 칼 같으신 면모가 있지 하면서 작업을 맡겨놓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차 이제 뭐 한 내일쯤 나올 건데 그 보험 좀 가입해 주시고 자동차 이제 등록에 남바 달고 아버지 뭐 이쪽으로 몇 시 정도에 나오실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몇 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차 갖다 줘야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차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근데 차를 팔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업사원이 차를 당연히 갖다 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귀종님들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다 주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 차는 수리해서 사고차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나 차 못 받겠다 이거 안 돼요. 남바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똘비도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 고객과의 계약을 빨리 완료를 짓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이제 가져다 준다고 했고 다음 날이 됐어요. 썬팅샵에 전화를 했겠죠. 오늘 남바 달릴 거고 차 몇 시에 빼면 될까? 전화를 하니까는 과장님 나 정말 미안하다고.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직원 하나가 좀 다쳐가지고 간밤에 차 내일 좀 빼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뭐라고? 빼줘 안 돼. 나 오늘 갖다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미안하다고. 오늘 도저히 뺄 수가 없다고. 나도 오늘 지금 어디 가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사무실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것이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썬팅샵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차 내일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과장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 나 그런 거 가지고 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뭘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차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차는 문제 없고요. 썬팅을 해주는 거기 가게가 좀 직원도 다치고 사장도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좀 연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냥 말하라니까. 자네들 차 뭐 문제 있고 그럼 몰래 가져다가 수리해서 고객한테 주고 그러잖아. 나도 그쪽 바닥 다 알아. 어디가 문제인데 어디가 문제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나와서 차 확인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돈까지 입금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봐라. 돈 받으면 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 믿은 내가 참 개하게 내가 야 마음대로 해. 내일 갖다 주는 거 1년 뒤에 갖다 주는 거 네 마음대로 해. 이 사기꾼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래 뭐 일단 똘비가 여기서 그래도 전만큼 긴장을 안 탔던 이유가 있어요. 남바 달았으니까요. 남바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사원 입장에서 너 등록증 나왔어? 그때부터 나 너한테 쌍욕해도 돼. 거의 이 개념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영업사원은 없지만 남바도 나왔겠다. 뭐 당신이 1년 뒤에 받고 싶으면 1년 뒤에 받아라. 나랑은 끝났다. 인수증만 살짝 받으면 되는데 막말로 인수증이야 내가 몰래 네 거 서명 따라하면 되는 거고 네가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뵀죠라 하고 다음날 이제 썬팅 완료되고 썬팅까지 다 해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받으시더래요. 아버지 차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말해줘. 지금이라도 어디가 문제였나 말해주면 아무 일 없다니까. 아니 그거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자꾸 숨기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진짜 문제 없고요.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진짜 썬팅샵에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려니까 지금 아버지 출발할게요. 그러니까는 뭐든가 말든가 하고 다 끊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대요. 네. 댁으로 가서 차 싹 보여드리고 아버지 진짜로 주변에 아시는 카센터 이런 데 있죠? 어디 수리한 흔적 있나 찾아보시라고. 진짜 1도 그런 거 없고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인정 안 하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진짜로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를 능욕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건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진짜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죄인이지 직접 안 본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알았으니까 그냥 가시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오늘 차 가져가신다는 여기다가 사인만 좀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사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서류까지 다 받아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고객하고는. 오는 길에 동료가 픽업을 왔대요. 그래서 동료 차를 타고 다 가는 길에 동료랑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서면은 이제 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진상이었으면. 예, 뭐 그러잖아요. 영업직이 뭐 진짜 멘탈이 신도 아니고. 나 저 양반 때문에 진짜로 막 야 너도 멀리서 봤지? 키 진짜 이만해가지고 땅콩만 해가지고 빠락빠락 진짜 주먹을 한데 막 진짜 열받아 돌아버리겠네. 얘기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하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하고 받으니까는 놀과장 글더래요. 그래서 예예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시게 글더래요 대뜸.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뭐 솔직히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요. 예. 얘기를 하니까는 내 차가 오늘 아침에 방전이 됐어 이 사람아 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 라이트 켜놓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등 켜놨다고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밤에 이렇게 미등 켜고 들어가시면 아침에 당연히 배터리 방전 나 있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쎄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동안 산 차들은 미등을 켜놓고 이틀 3일 있어도 방전이 안 됐다고. 네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다 몰래 지금 살짝 손봐갖고 나한테 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바보로 보야? 시골에 산다고 내가 바보로 보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고래고래.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랑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뭔가 작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가 뭘 작업했나 찾으셔가지고 뭐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나 할 말 없으니까 먼저 끊어요. 전화하지 마셔요. 하고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예. 전화가 막 다시 울리더래요. 안 받았대요 그냥. 그랬더니 3번 4번 연달아 하다가 1시간 뒤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쪽 도 아니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받는다고 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차 다 드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사기를 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은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전화하시면 그땐 나도 존댓말 같은 거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네.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지점장이 호출을 하더래요. 지점장이 예? 그래서 지점장한테 갔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땡땡 고객이라고 알지? 그 아버지 이름이 땡땡이라 할게요. 예? 예, 진상 개진상 알죠?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뭐 작업한 거 있어? 문제 있는 거 팔았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점장님 말도 말라고 하면서 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썬팅샵의 지점장님이 확인해보시라고. 아니 우리가 시스템상 문제 있는 차를 주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지점장이 아는데 똘비야 네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좀 구해라 글더래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를 하니까는 본사에서 그렇게 하래. 그냥 본사에서 조용히 넘어가게 하래. 이분이 뭐 신문사고 방송사고 다 신고하겠다고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피웠나 보더라. 그냥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 이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지들 일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어찌됐건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제 받으시더니
또 전화를 이렇게 주시고 내가 참 고맙네 하고 비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내가 아버지 버리고 고객이신데 내가 언성 높여서 그때 통화했던 건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사과는 내가 받읍세. 근데 꿀과장,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시게. 뭐가 문제였나 처음에. 어떤 하자가 있는 차를 나한테 줬나, 그것만 말 좀 해주시게. 나 그거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잘렸지 안 한 걸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요 하면서 진짜 막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사람이란 게 그래. 그냥 얘 사실은 이랬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청년빚을 갚을걸. 아내는 참 독하네. 그래, 그렇게 사소 하고 끊으시더래요. 그래도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좀 그러신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긴 하죠. 예. 잘 됐다 하고 전화를 끊고 2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 이후로 이제 슬슬 머릿속에 좀 잊혀지고 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상당히 더운 시즌이었대요. 8월 딱 지금 정도. 반팔 와이셔츠 입고 맨날 막 육수 찍찍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심호흡 한 5번 하고 받았대요. 그래갖고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과장 오늘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지금 좀 타지에 나와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무슨 일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뭐 차에 문제 있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차는 잘 타고 있고 내가 말이야 차를 좀 한 대 더 필요로 해가지고 전화를 좀 했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팔기 싫었대요. 차를 얽히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차를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약은 힘들 것 같고 다른 매장에다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매장에다 전화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똘과장, 그래도 2년이 있는데 그냥 와서 이번에는 차 잘해서 좀 줘. 내가 전화해갖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남자가 치사하게 막 그러더래요.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했고 참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일단은 제가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렇게 인연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해볼까. 이번에 그러면 차가 도착한 날부터 내가 모시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면 문제가 없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나가기는 싫고 고민을 하면서 옆에 다른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대요. 선배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영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는 게 이기는 거다. 진상을 만나면 영업사원들이 파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는 게 이기는 거다. 무조건 팔아라. 파는 사람이 이긴 거다. 너 여기서 네가 안 팔지? 너만 손해고 네가 진 거야. 막 얘기를 하니까 용기 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고 오후 2시쯤 약속을 잡아가지고 아버님 댁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편하게 웃으면서 열어주시더래요. 시골은 대문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그 안에 현관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 앞쪽에 앉아가지고 내주는 차 마시면서 차 뭐 이것저것 설명 좀 드리고 되게 좀 저렴한 거 한 대 더 보신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차는 좀 멀리 나갈 때 쓰고 논두렁밭두렁 같은 거 갈 땐 요거 좀 탈라고 한다고 아까서 차. 그래갖고 예 아버님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데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직전쯤 해갖고 아버지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내가 똘과장 믿으니까 그래도 다시 부른 거 느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해봐. 지금이라도 그냥 말해봐. 나 이제 믿어. 자식 같고 말해줘봐. 뭐가 문제여서 나 그때 속였던 거야. 말해줘. 그러더래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진심으로 제가 아버지 속인 거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버지. 진짜 이건 좀 믿어주세요. 뭐 영업사원이고 고객이고 떠나서 한 남자 대 남자로 믿어주세요 아버지. 진짜예요. 제가 저희 부모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알았어 일어나 왜 그러지 마, 일어나.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자식 같은 놈을 내가 이렇게 계속 의심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든 팔아야 이기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네는 참 덩치도 크고 힘도 좋게 생겼는데 미안한데
나 안에서 쌀가마니 한 2개만 빼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우 아버지 남는 거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지고 상담하다 말고 마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시골 마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저온창고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방만한 크기에 아, 저온창고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안에 쌀 같은 것도 넣어놓으시고 온갖 그 냉장고 대신 막 쓰세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저온창고가 이제 있어서 저온창고 문을 열어주시더니 아, 여기 저 안에 보이는 쌀가마니 2개만 내 차 트렁크에 좀 실어주시라고 좀 부탁 좀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하고 들어가서 쌀가마니 하나 이제 어깨에 딱 짊어지고 아버님 차 딱 실어드리고 두 번째 쌀가마니 딱 가지로 들어가서 쌀가마니를 딱 드는데 차컹 하고 문을 잠궈버리시더래요. 와, 저온창고 문을. 근데 저온창고 안에 불은 이제 켜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원래 그 저온창고 문이 일반 냉장고 문하고는 달라요. 근데 안에서도 열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안에서 열 수 있게끔 돼 있는 장치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주먹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아버지 문 잠겼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좀 그 안에서 조금만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가시더래요. 반성? 무슨 반성? 근데 여기가 지금 냉동창고가 아니고 저온창고예요. 2도씨나 3도씨 되는 한여름이죠. 반팔 와이셔츠에 땀이 쩔어 있는 상태에서 2도씨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징그럽게 춥더래요. 진짜 너무 춥더래요. 그리고 저온창고 안에서 팬 같은 게 돌면서 바람까지 막 나오니까 너무 춥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막 문 쿵쿵쿵쿵 뚫리면서 아버님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그 안에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웅크리고 달달달달 떨었을까? 바깥에서 꼴가장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왜 아버지 좀 열어주셔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말해봐. 처음에 나 속였던 게 뭔지 말해봐. 어서 말해. 말하면 열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서 나 너무 추워요.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이건 좀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문 발로 차갖고 부시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안 걸잖아요. 아버지 열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독하다 독해. 참 독하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이 그러더니 또 어디 가버리더래. 저온창고 안에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 저온창고 옆으로 원래 저온창고라는 게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전부 다. 네. 근데 우리 손가락 3개 붙여놓은 크기만한 원통으로 된 빵꾸가 하나 바깥쪽으로 향해 뚫려 있더래요. 마치 숨구멍처럼. 예. 구멍에 하나 뚫린 데 있어. 거기다가 입을 대놓고 사람 살려 막 그 소리를 질렀대요. 그 구멍으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와요? 안 오지? 그 시골에서 옆에도 30m 떨어져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집도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도 인기척도 안 들리다가 이게 나중에는 살가죽이 엄청 칼로 베는 것처럼 따갑다가 점점 감각이 무뎌진대요. 그 안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감각이 무뎌지면서 정신도 같이 무뎌지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졸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바깥에서 돌과장 아직 일어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아버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만 말해. 나 속인 게 뭐야? 말해. 뭘 가지고 나를 그렇게 갖고 노는 거야? 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가 왔는데요.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카센터 가고 고쳐서 제가 아니라고 늦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깜빡이가 안 들어갔고요. 아버지. 가봤더니 선이 잘못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 선 다시 꽂고 아니라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이라도 뭐 회사에다가도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다 해드릴게요. 내가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해야지. 그랬더니 바깥에서 아버님이 그래 이 사람아 내 예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처음부터 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왜 나중에 말을 해갖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문을 못 열어주잖아. 에이구 그러면서 가버리시더래요. 예. 아버지 야이씨 하고 막 문을 두들겼대요. 근데 안 오시더래요. 예. 근데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끼시더래요. 나는 조만간 정신을 잃는다. 네. 내 몸은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옆에 쌀가마니 같은 거 찢어가지고 그걸 몸에다가 감고까지 있었는데 사람이 2도씨, 3도씨에서 이렇게 추위를 느끼면서 갈 수 있구나 처음 알았대요. 그때. 예.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한번 때려 부셔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체구도 있고 하니까는 막 달려가고 발로 빵 차보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몇 번 차면은 경첩 같은 게 조금 이제 무뎌지고 왜냐면 그게 조립식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쇠 문을 차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하더래요. 꿈쩍도. 그 안에서 발로 막 차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열이 오른대요, 몸에. 순간적으로. 그렇겠죠. 힘을 쓰니까. 그리고 극도의 추위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땀이 나니까. 네. 얼마나 있었을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대요. 예.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오, 나왔네? 네, 병원이었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119가 본인을 싣고 병원으로 갔던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상황 설명을 구조대 그쪽 분들이 나중에 해주시잖아요. 물어보면. 예. 본인이 저온 창고에 갇혀서 정신이 잃어있는 걸 그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출된 거예요. 내가 잠깐 밭일을 갔다 왔더니 똘과장이 나는 간 줄 알았는데 저온 창고 안에서 내 물건 빼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쓰러져 있더라. 헐, 사고. 네,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신고를 해서 지금 살린 거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을 신고를 할지 어쩔지 막 고민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친한 선배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근데 이거 조금 신고를 해갖고 이 사람 어떻게든 콩밥을 먹이든가 뭘 하든가 해야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야, 참 그 사람 머리 좋다. 머리 좋아. 외상도 하나도 없고 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뭐 CCTV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는. 예. 그냥 네가 갇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너 그냥 저체온증에 걸려갖고 꿈꿨다고 얘기하면 그 말 아니냐? 야, 이거 참 일단은 신고는 해봐라. 근데 그 사람 머리 좋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 고객한테.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똘과장 몸은 괜찮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이 똘과장 몸은 괜찮어? 야 이 뭐 삐리리 야 욕을 해버렸대요. 너는 내가 가서 죽여버릴 줄 알아. 너는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보낸다 이 오. 너 자신 있냐? 야 눈 감고 손가락 하나로 해도 너 하나쯤은 내 말 너 이 개새 넌 욕을 퍼 부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이 사람이 한번 팩가닥 하더니 정신이 아직 온전치가 못하는구먼.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말을 참 이렇게 하고 참 나 자네한테 실망이네 실망이야 진짜로. 아이고 실망이야 하고 끊어버리시더래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서 전화해서 퍼 부었다 쳐요. 근데 영업사원이 이게 뭐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그 사람도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퍼 부어놓고 가가지고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진 않아요. 99.9%의 사람은 신고를 하면 했지 내가 가서 두드러 패진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완전히 절연 끝났다. 끝났어. 너하고 내가 더 이상 뭘 안 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가 더 흘렀어요. 이제 예. 추운 시즌이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번호에서 받아보니까는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상담 전화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뭐 제가 뭐 어디로 찾아뵈서 상담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와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받아 적어서 가봤더니 그 어르신 사는 동네 제일 끝에 집이더래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는 우리 PTSD라고 그러죠. 막 밀려오더래요 진짜. 본인이 막 오금이 저리더래요. 진짜 분명히 내가 주먹으로 한 대만 치면 쓰러질 사람인데도 좀 두렵더래요 그 사람이. 설마 마주치겠냐. 동네 끝이니까 마주칠 일 없겠다 해서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바로 그 대구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갖고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선생님 저 여기 어디 자동차 똘과장입니다 하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한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이 돼 보이는 그래도 체격이 좀 좋으신 남성분이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쭉 드리는데 굳이 그 땡땡이 아저씨 얘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상담을 드리는데 그분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을 느꼈대요. 상담을 하면서. 예.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달라있지? 이런 느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본인도 살짝 뭔가 알 수 없는 그 위험의 경고등이 조금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뭔가 쎄한데?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빨리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쭉 상담해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태블릿으로 그 원사인이라고 해갖고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여러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그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진 데다가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고 쭉 해주시면 된다고 펜하고 서류를 넘겨드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이제 서명을 하고 계시는 동안 똘비는 다른 거 서류 좀 챙기고 있었대요. 챙기는데 서류를 막 쓰시더니 과장님 이거 서류 좀 검토 좀 제가 사인 잘했나 좀 봐주세요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서명란을 이렇게 보는데 서명을 여러 군데는 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서명, 뒷문으로, 밑에 서명, 도망가. 뒷문으로 도망가. 서명이 그거더래요. 쭉쭉 여러 개가.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더래요. 달달달달. 뭐야? 뒷문으로 도망가. 본능적으로 뒤를 확 쳐다봤대요. 예. 그랬더니 바깥에 마당 쪽, 창문 너머 마당 쪽 저기 한 구석탱이에 그 땡땡씨가 쭈글 앉아있는 게 살짝 보이더래요. 예.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일을 꾸민 거구나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이 팍 안 움직이고 뭔가 조심스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서류 가방이 손으로 드는 것도 있었지만 어깨로 걸쳐매는 멜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목 뒤로 넘겨가지고 아예 몸에다 딱 감아놓고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구두도 안 신고 뒷문으로 뛰어나갔대요. 뒷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달려가니까는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를 막 돌아보니까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 양반이 뛰어오고 있더래요. 이게 사람이 162나 3 정도의 체중 40도 안 나가 보이는 남성을 진짜로 말 그대로 가가지고 칼도 아니고 망치잖아요. 어깨 한 방 맞을 뻑 잡고 주먹으로 꽂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상황이 닥쳐보면은 그런 생각 1도 안 든답니다. 1도. 그 전에 죽을 뻔했는 일도 있고 예. 온 힘을 다해서 맨발로 뛰었대요. 정장 입고. 맨발로 막 뛰다 구르고 막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 달리기 못 쫓아왔는지 안 보이더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다행히 본인이 본능적으로 서류 가방이랑 다 챙겨서 나왔으니까 핸드폰이랑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은 신고를 당연히 했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래저래 사정 설명을 쭉 드렸어요. 쭉 드렸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본인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고 대신 좀 물어봐달라 사건을 조금 처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 시간에 하우스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을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있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맞다.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네.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본인은 그냥 뭔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신고를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경관분들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처음에 그 상담을 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체격 좋다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밤 9시에. 왜 밤 9시에 했냐면은 좀 이른 시간에 전화하면은 옆에 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밤 9시에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아, 너무 시간이 늦었나? 근데 한 5분쯤 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아, 예, 전화 주셔가지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오늘 사장님 덕분에 목숨 좀 건졌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자네 도시를 뜨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저 형님은 한번 찍은 사람은 절대 안 논다고. 그냥 도시 뜨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아마 신상 편하실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솔직히 잘못한 게 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그분한테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셔. 그냥 도시를 뜨셔. 그냥 아예 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셔. 그러더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한숨도 안 자고 고민을 했대요. 한숨도 안 자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또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는가 친구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혼자서 쩔리니까 차에 5명이 타서 갔대요. 집으로.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겨울에서 그런가 안에서 나오시더래요. 남자 5명이 서 있으니까 흠칫하시죠. 그래갖고 말이나 해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는 나 속이고 제명에 죽은 놈 없으니까 너도 제명에 죽을 거 같냐고. 네가 지금 덩치 크고 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상황 바뀔 거 같냐고.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저온 창고가 아니고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죽게 만드는 법 내가 한두 개 하는 줄 아냐고. 그냥 돌아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물리적 행사를 취하지 않아요. 절대. 네. 똘비가 무서워서 같이 갔던 거지.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날 찾지 마시오.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걸고 당신 죽여버리려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는 똘과장 미안하네.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말이야. 나는 계속 자네를 찾을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글도래요. 예. 찾지 말라고.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인데 똘과장은 내일 죽으면 상당히 인생이 아쉬울 것 같은데 누가 미치는 장사인지 잘 생각하시고 경찰 지금 부르려니까 뭐 있을람 계시고 그러더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나왔대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면서도 막 친구들 지금 들어가고 발로 차버릴까 그런데 뭐 말만 그렇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막 선배도 부르고 해갖고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이 양반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저온 창고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네. 너무 똑똑하다 이 사람. 야 이거는 어떻게 네가 졌다.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패배를 인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출장 상담 같은 건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러는데 이게 약간 공황장애처럼 오더래요. 영업사원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래요. 숨이 가빠오고. 예. 영업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쪽 지역에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이 다른 일 찾아보면서 하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결국은 영업을 다시 할까 어쩔까 막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일만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일을 그만둔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랍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때는 조금 본인이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됐었으니까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똘과장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뭐가 다 바꾼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아니 내가 똘과장이라고 불렸던 거는 차 팔 때가 똘과장이었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출장 상담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예. 막 소름이 돋더래요. 온몸에. 심지어 여성분이셨대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자동차 영업 그만둔 지 꽤 됐는데 어디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만두셨어도 보원은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출장비 드리려니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또 바꿨대요. 번호를.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아직까지도 나를 이 사람이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바뀐 번호까지 이 사람은 또 기억고 캔에서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 동생을 만난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던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아무리 진짜 약해 보이는 상대방이어도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은 저온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문 닫히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냉동 창고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으니 항시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저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야 진짜 중간중간에 얼마나 제가 다 억울하던지. 와 근데 그래요. 거기서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동네꼬마님께서 땡땡 할아버지를 예, 연기를 했잖아요.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되는 듯한 그냥 이미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말투와 그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제가 땡땡 할아버지를 실제로 뵌 적도 없고 네. 그냥 이건 어떻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표현을 할 때 제가 겪었던 분들한테 빙의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땡땡 할아버지의 말투와 이런 멘트들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네. 실제로 겪었고 예. 그런 거 같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팔았다라고 위안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많나요, 혹시? 아니죠. 정상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라고 느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그런 분들이. 당신 할만하면 오세요. 그러니까 돈꽃님 말씀대로 세상이 말랑말랑해질 쯤. 예. 아, 그리고 어디 요즘은 말랑말랑하냐고. 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네. 미성년자분들이 요즘 신분증 형껏 이렇게 갖고 와서 어? 그 아까 계약금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예. 형거 계좌랑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들도 좀 있어가지고 오, 조심해야겠다. 그런 이거. 것들로 그니까는 이게 계약을 할 때 저도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신분증을 얼굴 옆에 두고 고객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요즘 좀 생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주의하고 있고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방어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면 방어 수단은 주면 안 된다고. 있어요. 아, 있어요 이미. 방어 수단은 우리 돈을 내면 안 돼요. 애초에 영업사원이. 아, 원리 원칙상은 영업사원이 서비스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야 원래 나가는 거니까 터치를 안 하지만 회사에서 절대로 계약금을 주지는 말아라. 현금을 내놓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을 때도 있죠. 물론. 혹시나 해서 근데 전 없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질문만 들었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재밌어요. 지금, 이 바닥이. 네, 지금 이게 들으신 분들 중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돈꽃님이 겪은 일이라고요 하시는데 돈꽃님이 겪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진짜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와요. 진짜로. 돌비님은 사실 더한 일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저요? 뭐 예, 그냥 겪으시잖아요. 갑자기 쌍욕 먹는 거랑. 네. 그러니까 돌비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쌍욕 먹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약 올라요. 난 누가 한지라도 알잖아요. 진짜. 냉동창고 좀 계약 좀 하러 가야겠네요. 예. 아유. 아무튼. 돌비님, 제가 어깨가 아파서 그러는데 쌀가마니 하나만 좀 빼주세요. 아이고, 네.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돌비님.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천불이 터지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할 수가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만애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다만애기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다만애기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만애기님 예전에도 한번 참여를 해주셨고 듣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제가 생각해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애기님 사연이 이미 올라와 있긴 하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면 간단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다만애기예요. 우선은 제가 저번에 시참 때 말씀드렸던 거는 원래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 되셔야 될 그런 팔자셨는데 그걸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절을 다니면서 뿌리쳐 내시고 제가 중학생 때 받아야 되는 신이 저에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간 귀신을 보고 살다가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게 되면서 맞죠. 안 보게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2년간 겪었던 일들하고 또 조금 신기한 일들 몇 가지랑 그리고 나머지 한 다음에 대망에 제가 악마를 방에서 보게 됐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악마인지 정확하게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악마라고 느낀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2년간 귀신을 보면서 그 정도 존재감이나 위압감을 가진 존재는 처음 봐서 악마가 아니면 그게 말이 될까 싶어서. 그쵸. 그런 아쿠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쿠마 같은 애들. 네. 바로 갈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성황당이 있었어요. 성황당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동네가 좁다 보니까 조부모님께서 모르는 어른들이라도
다 인사를 드려라 먼저. 이래서 전 어릴 때부터 처음 보는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은 밖에 놀러 나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성황당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성황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흔히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신 상태로 그 계단에 앉아 계시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원래는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모르셔도 그래 착하네 너 누구 집 손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시거나. 근데 그분은 되게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되게 의아하게 보시더니 조금 있으시다가 다시 한번 거듭 안녕하세요 드리니까 그래 너 누구 집 손자니? 이러니까 저 여기 앞에 집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착하다 이러고 마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시속 60km로 오는 차에 그냥 정통으로 박았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치였는데 그냥 조금 까진 거 말고는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였을까 하고 생각이 나서 왜 제가 친하게 지내게 된 무당 어머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네. 그분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분이 성황 할머니셨네. 헐. 너가 착하게 인사하니까 교통사고 나서 지켜주셨나 보다 이러셨던 일화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황당이니까. 근데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날아간 지점을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근 7m 정도가 날아갔더라고요. 예. 근데도 그냥 멀쩡하게 팔 조금 까지고는 부러지거나 다친 데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게 됐고 또 다음 얘기는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녔을 때 할머니가 겪으신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도 아무래도 원래 무당이 되셨어야 될 그런 체질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셨나 봐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갔더니 내가 지금 귀에다가 누가 자꾸 목매 죽으라고 속삭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섭다기보단 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와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조금 기묘한 일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메인으로 할 얘기에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 제가 2년 동안 귀신을 보면서 늘상 봐오던 귀신이 하나 있어요. 예. 원래 귀신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끔씩은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귀신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흐릿하게 저기 뭔가 존재한다 시고 막 느낌으로 보이는 귀신도 있었고 근데 그 귀신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복장으로 말끔하게 항상 선명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귀신의 인상차기가 어땠냐면 그냥 깔끔한 말끔한 정장을 입고 포마드 머리 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지나가도 그 귀신을 쳐다봐도 보통 귀신들은 저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신기하니까. 근데 그 귀신은 그냥 정면만을 의시하면서 제가 지나가도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이 인상차기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본 얘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기독교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술을 먹고 막 이제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속세에 찌들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제가 원래 요식업에 이제 요리사로 일하면서 우리 보통 이자카야나 아니면 일식집 가면은 주방장이 바로 요리를 해주고 앞에 손님이 앉아있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편할 건데 거기서 이제 자주 오시던 손님인데 그 여성분이랑 제가 만나게 됐어요. 어이구야 사랑해서. 예. 네, 그래서 그 여성분과 너무 사랑이 깊어져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여성분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여성분의 어머님이 엄청 미신적인 거에 미쳐있는 분이었어요.
아, 좀 광적으로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 있는다 싶으면 바로 동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거나 구슬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이런 미신적인 거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막 믿는 분? 그랬었는데, 제가 여자친구하고 이제 살 때 있었던 일화가 아무래도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냥 침대에서 자는데 물비린내가 엄청 나면서 제 몸을 물 같은 막이 이렇게 덮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물비린내가 나면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언제는 그때 만났던 여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근을 하고 저는 혼자 집에 이렇게 있는데 불을 꺼놓고 제가 잠들었나 봐요. 근데 아기의 모습인데 가위를 눌려서 문득 깨니까 새까만 집 안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뭔가 걸어오는 게 느껴져요. 제 침대 쪽으로.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인데 삼각 하얀색 속옷이랑 위로 하얀색 런닝을 입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거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몸을 움직여서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면서 깨게 되는데, 저번에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가위를 안 눌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눌리고 우울감도 많이 들고 막 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싶어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베개를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서 베개를 들춰보니까 그 베개에 여자친구 어머님이 부적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친구랑 자주 싸우고 하면서 제가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녁 식사를 여자친구랑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방을 따로 잡고 여자친구 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이 오시는 때면은 여자친구랑 저는 제 집에 가 있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가시면 여자친구 집에 가서 지내고 그렇게 됐었던 때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뭔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되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쾌한 느낌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지? 왜 이렇게 집이 불쾌하지? 자기야, 집에 뭐 해놨어? 뭐야, 뭐 해놨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가는 대로 손을 더듬으면서 옷방에 들어가서 옷방에 옷걸이를 들치면서 이렇게 봤는데 벽에 빨간색 글씨로 포스트잇 같은 데가 여자 그 사기를 속되게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놓고 거꾸로 붙여놓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또 어디 붙여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 곳곳에 그런 글씨를 뒤집어놔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붙여놨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이 집을 전세 내려고 했는데 무당한테 가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붙여놓으면 집이 금방 나간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래서 붙여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나 요즘에 가위 눌리고 이상한 귀신들도 자꾸 본다 하면서 영적으로도 안 맞고 성격적으로도 너무 그렇게 안 맞으니까 진짜 심하게 자주 싸우게 됐어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따로 지내게 되고 결국에 헤어지게 되는데, 그 사귀는 기간 동안 너무 심하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지고, 그러고 또 친구한테 그 시기에 사기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 자체에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밖에 안 나가게 돼요. 한 번도 안 나가게 되고 3개월 동안 그냥 집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있는데, 사람이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한없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생각을 먹게 돼요. 지금은 안 만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게 한 생각이, 그래, 내가 죽으면 너한테 상처가 되겠지, 이 생각까지 제가 가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죠.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나 이런 거를 좀 사게 되고,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어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도 하면서 조금씩 버티는 와중에도 큰 위로는 안 되고 그냥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다가
문득 이제 그래 내일 가야 되겠다. 내일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술을 잔뜩 먹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깼는데 방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방이 되게 어둡고 그래서 잠들었나 보다 이러고 옆에 제가 술상 차려놓은 식탁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보통 식탁이 일자로 돼 있으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영안이 트이는 분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영안이 딱 생겼을 때 일자로 있어야 되는 물체들이 물결치듯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식탁을 봤는데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커튼이나 행거를 봐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익숙한 느낌인데? 아 이거 그때 영안 트였을 때 그 느낌이네. 그러면서 집 천장이랑 벽을 봤는데 무슨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 동그라미처럼 영적 형체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제 방 온 곳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신 생각이 너 하나를 넘어뜨리고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퍼뜩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잠들고 그날부터는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펑펑 울고 말씀 읽고 하면서 회복을 하고 하는 중인데 또 여느 날처럼 잠을 들었는데 순간 어떤 서늘한 기분 때문에 깼는데 그냥 방 안 공기가 엄청 차가우면서 제가 그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방 한가운데 의자도 놔두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로 누가 앉는 거예요. 스르륵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턱 밑까지는 다 보이는데 턱 위부터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복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의상차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앉으면서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씩 웃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두가 안 나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와, 나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군인 귀신 봤을 때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보는 순간 기도해야지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라 와, 나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냥 압도적으로 무력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보는 순간 나 이제 진짜 죽었다. 나 끝이다 여기서. 그래서 머물거리고 있는데 그 존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야, 너 그렇게 예수쟁이 해봐야 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너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 맞지? 내가 줄게. 내가 돈 줄게. 너 그리고 되고 싶어 했던 거, 너 꿈도 있었잖아. 그거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몸이 굳어가지고 굳어있다가 걔 용기 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 지금 너한테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도 자녀로서 받아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용기가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예. 그때 그 느낌이 제가 2년 동안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봤지만은 네. 우리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당에 구마사제님들이 악마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와, 이런 존재랑 싸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와. 그냥 저는 이미 축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살면서도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기도하면서 다양한 영적 현상들이 있을 때도 이겨내고 했는데 그냥 의자에 스르륵 앉고 씩 웃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나 죽었다, 나 끝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죽음만 딱 생각이 나나 보네요. 네, 그냥 죽었다. 예. 그래서 다음날이 돼서 자고 일어났는데 더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정신을 더 차리게 되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울증이 제가 우울증을 느껴서 우울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생긴 것도 있지만 제가 자다 일어나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깨달은 거랑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마귀들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잘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 악마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마나 영적인 천상들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악마들의 수단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마가 대놓고 존재를 자기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악마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는 게 지금 21세기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많이 보시면서 느끼실 건데 무서운 귀신들은 나타나서 겁박을 주거나 무섭게 하는 귀신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그 악마처럼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귀신들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가랑비에 옷 젖지.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귀신을 처음 봤을 때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어떤 일만 하면 안 됐는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조금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서울로 가면서 장사 시작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긍정적이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뭘까? 악마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악마일까? 무서운 존재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무당으로 따지면 허주 악신이랑 비슷한 거죠. 무당들도 제대로 된 신을 받기 전까지는 허주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이게 이렇다 저렇다 제 종교가 기독교라서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가지 우리 귀족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영적 존재들의 세상은 이 육적인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단정짓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벗어야죠. 네.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다만애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거나 난 도대체 이 굴레에서 언제 벗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스스로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애기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용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귀족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돌비님 말씀처럼 저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우울감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또 귀족님들 스스로 가지시는 생각이 아니니까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만애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되게 괜찮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주셨다라고 좀 느낄 만큼의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가 아무리 무서운들 믿음이 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것든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만약에 그 존재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만 강하다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가마네기님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